자, 이번 주 이슈는 노동이사제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지난 1월 11일자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 통과되었거든요. 가장 지금 노동이사제가 뭐냐, 이거 어떻게 앞으로 되는 거냐라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노동이사가 뭘까요? 말 그대로 이사회에 노동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 제도는 어떻게 도입됐는가, 그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당초 이 노동이사제는 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 2020년 11월 25일자로 경사노위, 이 경사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과거에 이제 노사정위원회라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여기서 경사노위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고, 드디어 이것이 2022년 1월 11일자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되었다. 개정 통과되었다. 이 관련 법률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이 앞으로 언제 시행되느냐,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이 되는데 1월 11일자로 통과되었고 조만간 공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 6개월 지나서 시행이 된다고 보면 올 하반기 2022년 7월 이후에 시행이 된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다른 외국에는 이런 예가 없나요? 예, 물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가를 예를 들다면 유럽의 독일이죠. 이 독일에서는 공동의사결정제라고 해서 여러분 아마 그동안 공부하면서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공동의사결정제, 어떤 의사결정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같이 한다, 노사가 이런 의미인데, 이 독일의 이 공동의사결정제가 한국하고 조금 다른 것은, 독일은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민간기업까지 다 확대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사회가 독일에서는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의사결정은 경영의사에서 하고 그걸 감시 감독하는 감독이사회가 따로 있는데, 그런데 독일에서의 노동자 대표는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의사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그걸 감시 감독하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번에 이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는 이사회 제도가 이원화되지 않고 일원화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이사제는 직접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된 예가 없나요? 아니, 있습니다. 2016년에 이미 서울시에서 각 산하기관에 이미 도입이 되어 있어요. 100%. 네. 그러면 서울시 산하공공기관은 서울교통공사, 우리 지하철, 서울연구원 이런 데 이미 다 도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광역지자체 대다수에도 도입이 됐다. 100% 도입된 건 아닙니다만 대다수에 도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즉 도입되는 노동이사제 구체적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먼저 도입 대상 기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언급되었습니다만 민간기업은 제외되어 있어요. 공공기관 대상으로 도입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약 300여 개 되는데 전부 다 이번에 이제 도입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공공기관 하면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공기업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준정부기관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이 돼요. 우리가 공공기관 하면, 근데 이번에 도입되는 대상은 1번 공기업과 그 다음 두 번째 준정부기관 합쳐서 131개 기관이다. 그러면 우리가 공기업 하면 예를 들면 어디일까요? 한국전력, 인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런 데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공공기관이지만 도입되지 않는 기타 공공기관은 무슨 데고, 협회, 무슨 재단 이런 데는 공공기관이지만 도입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선임 자격 절차를 한번 보면, 그러면 노동이사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재직 근로자 중에서 여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출퇴근하고 고용되는 근로자, 대익자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근로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1년, 2년밖에 안 된 경우는 안 된다.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 한 명만, 뭐 많지 않아 한 명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위촉 또는 선임하는 건가요? 두 가지 이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것인데, 그러면 둘 중에 뭘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있고 그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이 돼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노동조합 추천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공공기관에 노조가 있는데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또 노조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는 사람이 노동이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약 70% 이상의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조합이 존재하고요. 그 노동조합은 대개 과반수 노조예요. 네, 거의. 결론적으로 보면 대다수 이번에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서는 결론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노동이사가 되는 경우는 몇 군데가 안 될 거고, 대부분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노동이사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연임이 가능한데 연임은 1년 단위로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노동이사가 되면 그냥 그 노동이사 역할만, 임원으로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여전히 근로자로서 원래 자기 역할, 임무를 그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고, 회의 있을 때만 참여하는 것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사, 즉 임원이지만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다. 이런 뜻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이 노동이사로 추천되거나 선임되는 사람은 그만큼 자부심도 있고 또 책임감도 생기겠지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원래 자기 일도 해야 되고 노동이사 역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쨌든 뭐 그런 역할을 겸임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향후 이에 대한 영향 또는 어떤 기대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이 경영 투명성 제고. 아무래도 이사회, 즉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관의 투명성 이런 것이 좀 더 제고될 여지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것이 한 두 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의사결정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사회에 참여가 되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이런 말을 하네요. 이사회가 단체 교섭의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왜 무슨 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대다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에 추천하는 조합원 중에서도 주로 이제 노동조합의 간부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러면 노동조합 간부가 이사에 참여해서 노동조합 요구사항을 자꾸 제기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단체 교섭은 아시는 것처럼 회사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같은 걸 가지고 협상하는 게 단체 교섭인데, 이것은 이사회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됨으로써 결국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이사회의 어떤 기능, 역할이 단체 교섭의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를 경영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르게 보는 것이, 우리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이 15명 내외입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15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좀 큰 곳은 15명, 13명, 적은 곳은 9명, 10명 이렇게 되게 이사 구성되죠. 상임이사 앤 비상임이사를 합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참여하는 거죠. 만약 이사가 13명이라면 그 중에 한 명 참여하는 건데, 뭐 한 명 참여된다고 해서 뭐 의사결정이 진행이 되고 또 그것이 단체 교섭에 장이 되고 뭐 이럴 가능성은 잡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을까라고 보여지네요. 자, 마지막으로 향후 이것이 민간 기업에도 확산될까요? 자, 지금 민간 기업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쨌든 이것은 지금 공공기관 중심으로 도입이 되는 것인데,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것인데 민간 기업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앞으로 민간 기업까지 이것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이지만 국가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있죠. 뭐 어디라고 좀 말하기는 그렇고요. 자, 이런 곳은 뭐 도입이 될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상으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이사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